이번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한 가지 제안을 냈어요. 여기서 제안이라는 말은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이런 단계란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연준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바로 패드나우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요, 미국 은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나라 밖으로 돈을 보내는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간 회사,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열쇠예요. 왜 중간 회사 한마디가 중요한 건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원래 은행들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보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 바로 XRP죠. 근데 지금까지 리플은 미국 연준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식적인 은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한 가지 큰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줄여가지고 OCC라고 부릅니다. 이 OCC가 리플한테 국가신탁은행 자격을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말은요,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조건만 맞추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리플이 이제 정식적인 은행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연준의 마스터 계정입니다. 여기서 마스터 계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준의 중앙 금고에 직접 계좌를 여는 건데요. 이 계좌를 가진 회사는 미국 결제망에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다른 은행을 거치지도 않고요. 리플은 지금 이 계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 거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한 크립토 평론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미 패드나우에 연결된 회사들 중에 70%가 리플의 기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MQKE라는 평론가가 공개한 자료이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팩트가 아니라 업계에서 나온 추정치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맞다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리플은 아직까지 정문으로 못 들어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길목에서 조용히 발을 걸쳐놓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데 리플이 최근에 리플 트레저리라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죠. 이건 회사 재무팀이 쓰는 도구예요. 무슨 말이냐? 기업의 자금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 하나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XRP를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스템이 조용히 퍼지면은 언론 발표 없이도 기업들이 실제로 XRP를 쓰게 됩니다. 큰 뉴스가 안 나와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전부 리플에게 좋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제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빼먹으면 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준 측에서 낸 제안은요,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이 중간 회사를 끼워가지고 국경 결제를 한다는 거는 리플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리플 없이도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존의 대형 은행들, 그 중간 회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크립토 슬레이트라는 해외 매체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은 무조건 리플의 승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플이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되실 텐데, 리플은 이미 은행 면허 단계까지 갔습니다. 마스터 계정 신청도 이미 들어가 있죠. 패드나우 제공자 대부분이랑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 또 어디 있나요?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따라오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리플이 은행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은행들의 배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서부터 제 추론이 섞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준의 4월 8일 제안은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 절차랑 리플의 마스터 계정 심사가 맞물리는 구간들,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략 올해 여름쯤인데 그 구간이 XRP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건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일정표들이 그 시기에 겹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번 일정이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뭘 하셔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판단 영역인 거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호재 기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 지점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플의 마스터 계정 심사 결과, 또 다른 하나는 연준 제안의 의견 수렴 결과, 이 호재는 많아도 진짜 방향을 만드는 지점들,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페르나우 제안은요, 리플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플은 이미 은행 면허랑 기술 연결 양쪽에서 경쟁자들보다 한창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이때 XRP 홀더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스터 계정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은 XRP 가격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차분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위험한 매매 습관 중 하나가 뭘까요? 내가 매수한 가격을 매수 가격 기준으로 보는 이런 습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시장의 특성상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을 신경 써주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 전부 다 놓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손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시장 흐름에 맞는 알트라거나 메이저 코인들 활용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들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너무 좋은 알트 시장이 맞습니다. 내가 너무 리플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닌지, 지금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리플만 안 간다라고 해서 시장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리플, 단기 종합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 지표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